반갑습니다. 영어 강사를 준비 중인 예비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순서 문제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적인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글이 있다고 쳤을 때 이렇게 글이 있겠죠? 글이 있다고 쳤을 때 자, 요 첫 번째 부분, 요 부분하고 가장 잘 호응하고 정말과 가장 잘 연결이 되는 부분은 이 글에서 어디일까? 너무너무 당연하게 바로 연결되어 있는 요 부분이겠죠. 자, 다음 또 이번엔 여기 부분 봅시다. 글을 읽을 때 이 초록색으로 칠해진 부분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고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어디겠어? 당연히 그 문장의 바로 앞과 바로 뒤겠죠. 그치? 이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 결국 한 문장이 있을 때 그 문장과 가장 잘 호응하는 곳은 어디다? 바로 인접한 앞과 뒤가 가장 잘 호응한다라는 겁니다. 가장 잘 호응한다라는 걸 다른 말로 하면은 소재가 연결되거나 또는 논리가 연결되거나 흐름이 잘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어디가? 바로 앞뒤 문장이. 이게 순서에서도 적용이 된다. 무슨 말이냐? 우리 이렇게 순서는 글이 네 덩어리가 있어요. 이렇게 순서가 네 덩어리로 나눠져 있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 한 문장하고 가장 잘 호응하는 건 바로 앞뒤라고 했죠. 그러면 요 빨간색의 맨 앞에 부분하고 가장 잘 호응하는 구간이 어디겠어? 당연히 바로 앞에 문장인 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빨간색 부분 친 부분끼리 뭐가 된다? 연결이 가장 밀접하게 된다는 거야. 뭐가? 소재나 그래 흐름이. 그럼 다시 그럼 연두색 맨 앞에 부분과 가장 잘 호응하는 부분은 이 글에서 어디겠어? 요 빨간색 부분이겠죠. 여기 위에. 그렇죠? 이 부분도 가장 강렬하게 연결이 된다고. 당연하게 이 검은색 앞부분과 가장 잘 연결이 된 부분이 어디다? 초록색의 뒷부분이다. 마찬가지 여기가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럼 순서는 어떻게? 이거를 막 섞어 놓은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그 글이 이렇게 섞여 버렸어. 이게 순서 문제죠. 이렇게 섞이는 게. 그럼 이것이 주어진 문장이 될 거고 뭐 A가 될 거고 B가 될 거고 C가 될 거야. 그럼 이렇게 글이 섞여 버렸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개념을 알고 이 주어진 글의 맨 뒷부분과 가장 강하게 연결되는 부분은 어디에 있을 거다? 여기 있을 거다.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을 찾아야 되고 또 이 글의 뒷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이 어디 있을 거다 해서 이렇게 읽으면서 찾아주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각 문장에 덩어리가 있으면 그 덩어리의 맨 앞과 맨 끝은 어디와 연결된다? 원래 그 문장의 앞에 있던 문장이나 뒤에 있던 문장하고 연결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각 덩어리를 읽으시고 각 앞이나 혹은 뒤가 어느 문단하고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고 연결해주면 되겠죠. 즉 순서는 뭘 하는 거다? 각 문단끼리 소재가 잘 연결되어 있는지를 찾아주시면 된다. 그래서 하나의 논리 흐름을 만들어주시면 된다. 즉 순서는 뭐다? 각 문단의 소재를 연결해 보면서 이 소재 연결되네? 그럼 연결되니까 여기가 가장 밀접하게 붙어 있었던 부분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된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문법적인 힌트까지 쓸 수 있으면 좋겠죠. 뭐 예를 들어서 this나 혹은 접속사 같은 소재가 아닌 문법적인 도움도 받아볼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 한번 글을 읽어봅시다. 36번 보겠습니다. 협상은 정의가 된대. 시도인데 어떤 시도냐? 탐구하고 화해시키는 거야. 서로 상충하는 입장을 화해하고 탐구하는 시도로 정의가 된대. 뭐 하기 위해서? 도달하기 위해서, 수용할 수 있는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이익이 상충하지? 하고 그걸 확인하고 또 그거를 화해시키는 게 뭐래? 협상이래. 그러니까 A가 아니죠. 주어진 글에서의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협상이란 상충하는 이익을 탐구하고 화해시키는 거다. 화해시키는 것. 이런 식으로 주어진 글을 정리할 수 있겠죠. 이렇게 주어진 글의 소재를 대충 알았어. 그럼 이제 뭘 하면 돼? A부터 보면 되죠. Areas of difference. 다른 영역. 그러니까 차이의 영역이라는 거는 종종 남을 수도 있고 종종 남기도 한대요. 그리고 그 차이의 영역, 다름의 영역이라는 건 아마도 미래 협상의 대상이 된대. 또는 화해하지 않은 채로 남아있을 수도 있대. 잠깐 우리 소재가 뭐였어? 협상은 화해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다름의 영역이래.
또 얘네가 여전히 화해하지 않은 채로 남아있대. 아, 그러면 틀과 연관지어서 보면 얘는 결국 뭘 말하는 거야? 협상이 됐다 안 됐다야? 차이 영역. 서로 얘랑 나랑 달라. 차이가 생겨버렸어. 화해할 수 없어. 어떤 영역? 협상 부결이라고 볼게요. 부결의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얘가 첫 번째 주어진 글과 소재가 연결이 될까 안 될까? 확실하게 안 된다고는 뭔가 못할 것 같아.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안 된다는 근거는 없어. 왜? 첫 번째 문장도 협상에 관련된 얘기고 얘도 어쨌든 협상과 관련된 얘기니까 모르겠어. 모를 때는 물음표 치시고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 단체가 고도로 적대적이고 양극화된 관계를 가진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갈라져 버린 상황에서 그 협상의 과정이라는 거는 지배가 된대. 설명에 의해서. 어떤 설명? 매우 종종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설명에 의해서 지배될 가능성이 크다. 뭐에 대해서? 갈등 영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뭔가 부결이 되면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갈등이 되는구나라고 그거를 엄청나게 공개적으로 설명하다 보면 이 협상이 뭔가 진행이 된대. 라는 내용. 연결될지는 모르겠다. 소재는 부결 관련된 거였다. 그럼 B 봅시다. 이런, 그리고 때때로는 다른 형태의 협상에서, 이런 형태의 협상이래. 이거 주어진 글에서 찾을 수 있나? 주어진 글에서 이런 형태의 협상이라는 게 나왔나? 읽어보시면 그런 거는 안 나왔죠. 그냥 협상이라는 거는 서로 화해하는 거야 라는 말만 나오고, 심지어 협상이란 말이 나오긴 했지만 복수로 받을 수 있나?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these가 주어진 글에서 받을 만한 말이 없네. 얘는 1번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문장만 마저 읽어보면 협상이라는 거는 결국 기능을 주는데 어떤 기능을 제공한대? 상충하는 이익을 화해시키는 것 이외의 기능을 제공한대. 그러니까 얘는 뭔가 협상이라는 게 화해의 영역이 아니래. 다른 무언가를 한대. C로 가봅시다. 그 결과의 본질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결과래. 그 결과라는 말이 앞에 나왔나? 일단 주어진 문장에는 있죠. acceptable outcome. 일단 연결은 되네. 그 결과는 아마도 실제로 한쪽에 더 유리할 수도 있대. 다른 애보다. 그러니까 다른 쪽보다 한쪽에서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그런 결과의 본질이 무엇이든 간에 협상의 목적이라는 건 뭐래? 공공의 이익의 영역을 식별하고 또 공공의 갈등의 영역을 식별하는 게 협상이다. 이런 의미에서 의도에 따라서 두 단체들의 의도에 따라서 공공의 이익이라는 영역이 명확해지고 정제되고 또 이런 공공의 이익이라는 게 주어진대. 뭘로 주어져? 협상이 된 형태나 협상이 된 실체로 공공의 이익이라는 게 명확해진대. 그럼 C 될까 안 될까? 얘도 될 것 같지만 확실히는 모르겠어. 그렇죠? 될 거는 같대. 근데 확실히 A가 아니라 C라는 이유를 내가 확실히는 못 찾겠어.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확실한 B부터 봐야겠죠. 그치? B에서 뭐라 그랬어? 이런 그리고 다른 형태 협상에서 협상은 화해 말고 다른 기능을 한대. 그럼 B 앞에 C가 올 수 있나 볼게요. C의 내용은 뭐였어? 결국에 협상이라는 거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거를 명확하게 하고 정제하고 확인하는 거래. 두 단체의 이익을 확인한다는 건 결국 협상을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즉 화해를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여기는 화해하겠다는 거지. 이익을 극대화한 다음에 이익을 명확하게 한 다음에 우리 둘한테 뭐가 공통적으로 이득이 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즉 화해하겠다는 거잖아. 그치? 그럼 C는 화해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협상은 화해 말고 다른 역할을 한대. 이게 연결이 되니? 화해한다니까? 여기 화해 말고 다른 역할을 하는데 연결이 안 되지. 그럼 B 앞에는 자동적으로 누가 온다? A가 온다가 되겠죠. B 앞에는 A가 오는구나. 그럼 이제 C를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C가 앞에 올지 뒤에 올지만 보면 되는데 글을 읽고 나니까 뭐가 보여? 소재가 연결된 게 보이네. B는 화해한다 안 한다야? 화해 안 한대. 다른 기능을 한대. A는 뭐래 할까? 차이의 영역이라 했으니까 화해 안 한 거지. 부결의 영역. 그치? 근데 C는 뭐 한대? 화해한대. 그치? 근데 주어진 글에서도 뭐라 그랬어? 서로 수용할 수 있는 결과에 도달한다는 거는 즉 화해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주어진 글은 화해한대. C도 화해한대. 그럼 결국 순서는 소재를 연결하는 과정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주어진 글이 화해한다는 내용이니까
뒤에도 마찬가지 누가 와야 돼? 화해를 한다는 C가 와야겠네. 그 뒤로 화해를 서로 안 한다는 A와 B가 오면 되겠네. 해서 답을 C, A, B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처음에 문법적인 단서를 통해서 B가 1번이 아니구나 알아냈고 B를 통해서 B, A까지 알아봤습니다. 뭐를 통해서? 문법적인 단서를 통해서. 그 뒤에는 우리가 소재 연결성을 통해서 얘네 둘은 화해 안 한다는 내용이네. 근데 주어진 글하고 C는 무슨 내용이다? 화해를 한다는 내용이네. 그러니까 이 둘이 소재가 연결이 되고 이 둘이 소재가 연결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연결해주면 되겠네 라고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30번 볼게요. 규범은 나타난데 그룹에서 결과로 나타나는데 사람이 순응한 것에 대한 결과야.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순응하면 뭐가 일어난대? 규범이 나온대. 이게 소재겠다. 따라서 규범의 시작은 발생한데 언제? 사람들이 행동할 때, 특정 방식으로 행동할 때, 특정 상황에서. 왜? 그녀가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한 행동을 특정 상황에서 특정 방법으로 했을 때 규범이 시작점이고 그걸 사람들이 순응하면은 그게 규범이 된다라는 내용이겠죠. A 봅시다. 따라서 그녀가 처방한데 그 행동을 그들에게 뭐함으로써? 규범 진술을 말함으로써 지시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지시적인 방법으로 말함으로써 다 그들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그녀가 너 이렇게 행동해 라고 처방한대. 이게 연결이 될까? 안 되죠. 왜? 따라서라는 말은 뒤에 뭐가 나오는 거? 결과가 나오는 거. 앞엔 뭐가 나와야 된다? 원인이 나와야 된다. 그럼 앞에 원인이 나와야 되는데 그녀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행동해 라고 지시한 이유가 앞에 나왔나? 앞에 안 나왔죠.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단순하게 이 한 문장 때문에 그녀가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그 행동을 처방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잘 보면 거기에 집중할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말은 결국 뭐야? 규범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라고 정의해 주는 건데 정의를 소개를 해줬어. 정의를 소개를 해줬는데 갑자기 그녀가 그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행동해라고 처방을 한대. 이유가 빈약하고 연결이 빈약하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된다고 봐야 되는데 이 문장 때문에 헷갈려서 이거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물음표 치고 넘어가 볼게요. B. 그러나는 항상 틀, 소재, 방향성이 변화가 된다. 다른 사람들은 필요가 없대. 뭐 할 필요 없어? 그런 행동이 처방될 필요가 없대. 그들한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런 행동이 지시될 필요가 없대. 그들은 관찰할 거야. 그 행동의 규칙, 일관성을 관찰할 거고 그리고 결정할 거야. 스스로. 그들이 순응해야겠다라고 스스로 결정할 거래. 그럼 봐봐. but 뒤에는 뭐가 나왔어? 사람들이 어떻게 한대? 스스로 지시 안 해도 스스로 우리가 알아서 순응할 거야 라고 나왔어. 그럼 but 앞에는 뭐가 나와야겠어? 스스로 못하는 애들 얘기 나와야겠지. 그럼 주어진 글에 스스로 혼자 행동을 못한다라는 얘기가 나왔나? 안 나왔죠. 안 나왔으니까 B는 확실히 뭐가 안 돼? 1번이 안 되겠지. 그쵸? 그럼 C 봅시다. 다른 애들은 순응할 거래. 이 행동에 많은 이유로 그 행동에 순응할 거래.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행동하는 거야. 그 초기 행동을 수행한 그 사람은 생각할지도 몰라. 다른 사람들이 행동해야 된다고, 나처럼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C는 문장 맨 앞에 올 수 있을까 없을까?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그쵸? 이러면 뭐부터 봐? 확실한 B부터 봐야겠죠. 그럼 B를 보면 아까 B 앞에 뭐가 나와야 된다 했어? 스스로 규칙을 따르지 않는, 스스로 순응하지 않는 애들 얘기 나와야 된다 그랬지. 그럼 C를 보면 그래서 그때 그들은 이 행동에 순응을 하는데 많은 이유를 가지고. 그럼 C에서는 스스로 순응을 안 한다는 얘기가 나왔나? 뭐 순응을 하긴 한다 그랬는데 뭐 스스로 남들이 시켜서 한다 뭐 그런 말은 안 나왔죠. 그치? 그냥 순응한다만 나왔으니까 B랑 C는 연결되기가 조금 부족해. 왜? C에서는 이런 얘기가 안 나왔으니까. 그럼 B 앞에는 누가 온다? A가 온다. 그럼 이제 A를 읽어보면 되겠죠. 따라서 그녀는 그 행동을 그에게 처방한대. 이렇게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은 그녀는 또 말한대. 순응이 필요되어진다고 말한대. 다른 방식으로라도. 뭐 몸짓하면서라도 계속 순응해야 돼 라고 말한대. 게다가 그녀는 위협한데
제재하기 위해서 그들을 뭐에 대해서 제재해? 그녀가 바라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 거를 제재하기 위해서 위협을 할 수도 있대. 봐봐. 뭐 한대? 위협한대. 남들한테 행동을 처방한대. 이거 왜 하는 거겠어? 제가 내 말을 스스로 안 따르니까 이렇게 해라고 처방하고 위협하는 거지. 그러니까 A가 뭐에 관한 얘기다? 스스로 안 하는 얘기다 라고 알 수 있겠죠. 그래서 A, B가 됐어. 그럼 또 C가 남았네. 그럼 C가 앞에 들어갈지 뒤에 들어갈지 보면 되는데 우리 A 앞에는 뭐가 와야 된다 했어? 그녀가 행동을 처방한 이유가 나오면 된다 그랬지. C의 이유가 나왔어요. 초기 행동을 수행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한대? 내가 하는 것처럼 너가 행동해야 돼 라고 생각한대. 다시 내가 하는 것처럼 너가 행동해야 돼. 이게 원인이지.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 한다고? 나처럼 행동해 라고 처방하고 지시한다고. 결국 A는 C랑 연결되는구나 해서 CAP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